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밭대학교 김차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AI 저작권 동향이고요. 그래서 저는 5분 안에 짧게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AI의 큰 저작권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카피라이터빌리티, 즉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이 과연 저작자성, 저작물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큰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정이용이 성립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빌리티하고 트레이닝, 학습, 이 두 가지로 쟁점을 잡아봤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저작물성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탈러 판례하고 그 다음에 뭐 자라의 새벽, 이러한 판례들입니다. 전부 인공지능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The Product of Human Creativity, 즉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만 우리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판례들이고요. 그다음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도 3편까지 나왔었는데, 보고서 파트 2에 보시면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적 도구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카메라의 예도 나왔었고요. 이런 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로 충분하며 새로운 입법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의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그 일본이나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건 중국인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은 아마도 유럽연합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저작물로서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강력한 것 같고요. 그나마 중국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로 AI를 인정할 수는, 저작자로 AI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프롬프트의 입력이라는 그 행위가 과연 인간의 창작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저작권 보고서도 그렇고, 역시 통제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 AI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프롬프트가 어떠한 저작자로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창작적 행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저작물성 결정을 보시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도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아직 창작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저작물성이나 저작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뭐 자연인을 대비해서 법인도 나오고, 또 새로운 제3의 인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듯이, 이러한 AI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지, 이것이 무슨 법적의 논리나 법적의 위반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AI에게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은 과도기적인 문제고, 앞으로는 제 예상에는 AI에게 저작물성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저작물성을 인정할 때가 결국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인공지능의 학습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미국의 판례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트로픽 판결이나 그 다음에 메타 판결, 웨스트로 판결. 여기서 근데 공정이용을 인정한 것도 있고,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판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작물을 정당하게, 적법하게 구입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인정했고,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 경우에는 또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이용에 대한 그 미국의 판례도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학습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문제는 아직까지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학습을 위해서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TDM 규정들을 많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럽 연합이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 중에서 일본이 제일 넓은 범위의 TDM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TDM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 혁신 쪽에 가까운 좀 그러한 부분을 응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TDM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이용의 규정을 보시면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이용 규정이 35조의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판례가 오래 누적되어 있고 공정이용의 그 판례가 오래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떤 개별적인 그 공정이용 사안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일반적 규정으로 35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문제를 공정이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TDM 규정도 계속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22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입은 되지 않았고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으로는 수범자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어서 TDM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체계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공정이용으로 어떤 그 인공지능의 학습을 해결하기보다는 TDM 규정이나 보상을 전제로 하는 공정이용, 그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공정이용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작물을 자유롭게 학습하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에 대해서 이용한 것에 대해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러한 방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인공지능 회사들도 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작물 학습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발적 라이선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인공지능의 막대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 라이선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제 허락과 그중에 ECL 제도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저작권청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뭐 저작권 침해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할 때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아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저작물의 학습,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하는 단계, 아웃풋 단계에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것들을 정당하게 보상해주고 인공지능의 그 혁신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웃풋 단계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저작권 처리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면 공정이용 인정하고 TDM 규정을 마련하거나 보상체계 마련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업자도 일정한 보상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관리 주체로서는 미국에서 논하고 있는 ECL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혁신이라는 것을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어느 법제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어떠한 기존의 법이나 기존의 시장 진입에 대한 방해로 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떠한 법제든 또 어떠한 제도든 간에 조금 더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틀에 박힌 것보단 더 혁신적인 법제나 더 혁신적인 제도가 되면 훨씬 더 우리 혁신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도의 개혁을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